엄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글에 대해서 따라서 읽어보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 하루에 30분 이상 꼭 따라 읽어주세요. 참고로 화면을 클릭 한 번 또는 2번 하시면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심호흡 같이 하고 시작해보세요. 50대 관절 통증 연골 주사 정말 맞아야 할까? 효과, 비용, 지속 기간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50대가 되면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많아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먼저 아프고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바로 걷기 힘들고,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면 연골 주사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관절 통증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쌓인 사용량, 체중이라는 자세, 생활 습관이 50대 이후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연골이 닳기 쉽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자연 회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연골 주사는 흔히 히알루론산 주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 성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들고 묽어집니다. 그러면 관절이 뻑뻑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연골 주사는 이 관절액 성분을 보충해서 마찰을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연골을 새로 만드는 주사는 아닙니다. 다른 연골을 복구하는 치료도 아닙니다.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관리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가 잘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뉩니다. 관절염 초기나 중기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관절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닿는 상태라면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아도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바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며칠 안에 통증이 줄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몇 번 맞아도 큰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보통은 한 번보다는 3번 정도 나눠 맞는 경우가 많고, 주 1회 간격으로 맞습니다.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도 개인차가 큽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습관, 체중, 관절 사용량에 따라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번 맞으면 오래 간다는 장기형 연골 주사도 있지만, 이것도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연골 주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1회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3번 맞아도 큰 부담은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 제품이나 장기형 주사는 1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맞기 전에 비용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연골 주사를 계속 맞아도 되는지도 많이 묻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주사이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맞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관리합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맞는 건 전문의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부작용은 드문 편이지만 주사 후 하루 이틀 정도 붓거나 뻐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오래가면 병원에 다시 가셔야 합니다. 주사 맞은 날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 보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골 주사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관리입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생활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관절 통증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결과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 참기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골 주사는 그 중 하나입니다. 연골 주사는 만능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맞으면 일상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내 관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여러 번 따라 읽어보세요. 읽는 것만으로도 뇌 자극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도 뇌도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따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연골 주사를 맞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연골 주사가 어떤 치료인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비용과 지속 기간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골 주사를 권유받았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안 맞으면 더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도 되는 건지, 또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연골 주사를 당장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절이 갑자기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연골 주사는 예방 주사라기보다는 증상 완화 목적의 치료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운동과 생활 관리로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걷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두렵고 잠잘 때도 무릎이 신경 쓰인다면 그때는 연골 주사를 고려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 통증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묻는 질문이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연골 주사는 연골을 닳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절 마찰을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연골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관절염 진행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연골 주사만 믿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사를 맞았을 때 통증이 줄어들면 오히려 더 많이 걷고 더 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시기가 바로 관절을 보호하고 근육을 키워야 할 시간입니다. 무릎 관절에 가장 중요한 건 허벅지 근육입니다. 특히 앞쪽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플수록 걷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걸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체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그 몇 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살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을지 말지 고민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은 이겁니다. 지금 내 무릎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에서 연골 주사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맞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지금 맞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본인 몸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연골 주사는 선택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활용하면 되는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 편 이야기도 꼭 이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골 주사 말고 병원에서 함께 권하는 다른 주사 치료들, 그리고 수술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관리로 가능하고 언제부터는 다른 선택을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연골 주사와 염증 주사의 차이입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연골 주사인지 소염 주사인지 정확히 모르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염증 주사는 급성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주 맞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반면 연골 주사는 통증 완화와 관절 움직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사보다 약이 더 낫지 않냐고 묻습니다. 진통소염제는 통증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복용 시 위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만으로 버티기보다는 주사 운동, 생활 관리가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선택들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질문을 준비해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관절염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주사는 어떤 목적의 주사인지 몇 번 정도 예상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만 해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관절 통증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을 보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정보를 알고 선택하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내용도 천천히 여러 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말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내 몸 상태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절 주사 종류와 수술 기준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릴 예정이니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연골 주사를 맞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연골 주사가 어떤 치료인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비용과 지속 기간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골 주사를 권유받았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안 맞으면 더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도 되는 건지, 또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연골 주사를 당장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절이 갑자기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연골 주사는 예방 주사라기보다는 증상 완화 목적의 치료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운동과 생활 관리로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걷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두렵고 잠잘 때도 무릎이 신경 쓰인다면 그때는 연골 주사를 고려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 통증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묻는 질문이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연골 주사는 연골을 닳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절 마찰을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연골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관절염 진행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연골 주사만 믿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사를 맞았을 때 통증이 줄어들면 오히려 더 많이 걷고 더 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시기가 바로 관절을 보호하고 근육을 키워야 할 시간입니다. 무릎 관절의 가장 중요한 건 허벅지 근육입니다. 특히 앞쪽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플수록 걷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걸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 기구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체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그 몇 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살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을지 말지 고민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은 이겁니다. 지금 내 무릎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에서 연골 주사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맞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지금 맞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본인 몸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연골 주사는 선택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활용하면 되는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 편 이야기도 꼭 이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골 주사 말고 병원에서 함께 권하는 다른 주사 치료들, 그리고 수술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관리로 가능하고 언제부터는 다른 선택을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연골 주사와 염증 주사의 차이입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연골 주사인지 소염 주사인지 정확히 모르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염증 주사는 급성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주 맞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반면 연골 주사는 통증 완화와 관절 움직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사보다 약이 더 낫지 않냐고 묻습니다. 진통소염제는 통증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복용 시 위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만으로 버티기보다는 주사운동, 생활관리가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선택들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질문을 준비해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관절염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주사는 어떤 목적의 주사인지, 몇 번 정도 예상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만 해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관절 통증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을 보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정보를 알고 선택하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내용도 천천히 여러 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말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내 몸 상태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절 주사 종류와 수술 기준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릴 예정이니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앞에서 연골 주사와 다른 주사들 그리고 수술 기준까지 이야기했으니 이제부터는 병원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관절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골 주사를 맞았든 맞지 않았든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가만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절은 쓰지 않으면 더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관절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한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다시 움직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달리기, 점프, 등산은 부담이 큽니다. 대신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걷기입니다. 걷기를 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지 마시고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프기 전까지가 아니라 아프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걷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을 참고 걷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릎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세우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 동작을 좌우 번갈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해도 괜찮고 텔레비전 보면서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의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그대로 관절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았더라도 이 운동을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스트레칭입니다. 무릎 뒤쪽, 허벅지 뒤쪽 종아리가 굳으면 무릎 움직임이 더 불편해집니다.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다리를 펴고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관절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활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 무릎 꿇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는 의자와 소파를 활용하는 게 무릎에 훨씬 편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려올 때 무릎의 부담이 더 큽니다. 가능하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체중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체중이 늘수록 무릎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살을 급하게 빼려고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특정 음식 하나로 관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지나치게 짠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탈수가 되면 관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는 관절이 회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운동과 습관을 같이 바꿔야 합니다. 관절 관리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잘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습관이 몇 달 뒤, 몇 년 뒤에 무릎 상태를 만듭니다. 지금 따라 읽고 계신 이 시간 자체도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읽고 이해하고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 편도 꼭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관절에 좋은 영양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떤 건 도움이 되고 어떤 건 굳이 안 먹어도 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운동과 생활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따라 읽으면서 몸에 익혀보세요.